안방 일렬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걸쳐 뽕뽕뽕. 뽕.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27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담백하게 서로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약간 뭐기 좀 살얼음판이어서 이게 뭔가 추임새 없이 깔끔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추임새를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셨어요. 오늘 이슈로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고. 사실 이 부분은 창작자의 저작권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쨌든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얘기로 이제 약간 우리가 크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교수님, 우리가 오늘 할 얘기가 뭐죠?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서울시 뮤지컬단 작품이고요. 작년에 11월에 올라왔고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아서 올해 원래 세종문화회관 중극장이었다가 국립극장 해오는극장으로 갑자기 규모를 키워서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거의 2주 넘게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슈 방송 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미영 작가님이 저랑 인스타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피드를 이렇게 보다가 그냥 그 내용을 보고 어머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됐죠. 음. 서울시 뮤지컬단하고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네. 저는 네. 사실은 이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단장님이신 김덕희 단장님이랑 그 페북이 또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다 SNS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있어. 네. 그래갖고 6월 29일 날 김덕희 단장님이 올리신 페북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뭔가 조금 해결이 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회를 남기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과와 함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자세한 얘기는 그 페북의 노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작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곡가가 있었고, 근데 작곡가가 대극장으로 이렇게 좀 크기가 커지면서 노래를 더 추가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작자가 아니라 작곡가가 신곡을 추가하면서 거기 가사라든가 뭐 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색을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작곡가 선생님이 자기를 일종의 재연 작가로서의 권한을 요청을 하셨고, 그 부분이 원작가 선생님과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딧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까요, 주스님?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현 작가라는 타이틀은 원하지 않으셨고, 그거를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제안하신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나호 작곡가님이랑 오명 작가님이 두 분 다 동의를 하지 않으셨고, 어찌되었든 두 분끼리 이제 서로 대화가 없으셨다가 서로 대화를 하시고, 오해를 푸셔가지고, 극작 오미영, 각색 이나호로 크레딧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네. 민감한 게 원작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극을 할 때도 작가의 글이 있고 그다음에 연출 대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연출가가 이 대본을 어떤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거나 좀 각색을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어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연습실에서 배우 개개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배우님들의 이제 뭐 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작품을 해석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연습실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연출이 처음부터 그거를 다 편집을 해서 작가님한테 컨펌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원작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연출이 각색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거는 일종의 관행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일종의 이제 무대 예술과 그다음에 그 문학 예술의 차이를 서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일은 제가 정확하게는 뭐 이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곡가 선생님이 물론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한 어떤 창작자로서의 크레딧을 요청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지만 아니면 원작가와 동일한 수준으로까지 작품에 대해서 크레딧을 원하셨다면
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 원하셨다면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작이 없었고 이 작곡가 선생님이랑 같이 처음부터 만들고 가는 작업이었다면, 공동으로 작업하는 과정이었다면 충분히 저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미 원작은 있고 이것이 아무리 지금 현재 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원작 작가의 작품으로서의 이거를, 왜냐면 장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뮤지컬이 영화가 된 게 아니고 뮤지컬 드라마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같은 동일한 장르에서 이것을 작가로서 자기를 더 대등한 위치로 올리려고 했다면 그거는 좀 원저작권 라이센스에 대한 개념이 좀 너무 크게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서로 이제 그 어떤 입장이 다르니까, 양측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쵸? 어느 게 뭐 옳은지 맞는지 이런 걸 뭐 그런 거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 어렵죠.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미영 작가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이런 거죠. 대극장으로 옮기는 가운데에 한 시간 안에서 대극장용으로 수정 작업을 받으셨대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지은 얘기가 아니라 오미영 작가님의 인스타에서 올린 네네.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작품을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자꾸 그게 반려가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오미영 작가님은 내가 부족해서 프로덕션 전체가 스케줄이 늦어지는 거는 안 되는데 라면서 이제 거의 피가 마르는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그쵸, 그쵸.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수정본이 줬는데 계속 이건 안 된 거 같아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덕희 단장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또 피를 말리셨겠죠. 왜냐면 공연을 그쵸. 올라가야 되고 일정을 맞아요. 잡아놨는데 대본이 완성도 높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김덕희 단장님께서 이나호 작곡가님한테 대본 수정 작업을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어쨌든 의견을 전달을 했고,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급히 대본 수정을 이제 이나호 작곡가님이 하시게 되셨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오미영 작가님은 극작 오미영, 각색 이나호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것이다, 크레딧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쵸.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진행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명이서 각색으로 작업을 했을 경우는 각색으로 들어가고, 원작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괜찮은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 대본을 수정을 그냥 바로 시작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결론적으로 서울시 네. 뮤지컬단에서는 네. 이나호 작으로 클래스를 변경하겠다고 이제 나중에 어쨌든 얘기를 갑자기 주시니까 이제 오미영 작가님은 당황을 또 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하는데 제가 또 가슴이 아팠던 거는, 어쨌든 오미영 작가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뢰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전화해서 말로 제가 작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이제 힘이 약하니까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내용 음, 증명을 써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음, 과정에서 음. 크레딧을 인정받기 위해서 적금을 깨셔가지고 웬일이야. 변호사를, 그러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 내용 증명을 만들어서 보내는 과정을 하셨던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정이 된 거죠. 어쨌든 결론은. 해외 사례도 보면 뮤지컬 렌트가 작가가 글을 썼고 그다음에 그 드라마터그가 있는데 이 둘이서 사실은 작품을 쓸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을 하고 거의 공동 조작의 수준으로까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저작권료를 작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네. 돌아가신 맞아요. 상황에서 드라마터그 선생님이 나를 공동 작가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써서 공동 저작권을 갖게 된 미국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라이선스 피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되게 자존심이거든요. 사실 착작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터그 선생님이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명의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이 부분 넣었다, 이 부분 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록적으로 남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 케이스는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저작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가 어쨌든 완성을 한 게 있고 그거를 뭐 쌈 싸먹었건 쪄먹었건 볶아먹었던 간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바꾼 거잖아요. 그것도 같은 장르로. 아니,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아무리 변화한 지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두 지점을 같은 작가 라이선스로 이거를 크레딧을 올린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창작자의 어떤 내가 창작한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히 있지만 정확한 각 탭들 간에 창작자들 간에 그 위치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는 너무 황금 만능주의로 보일까 봐 좀 걱정이긴 하지만 저 돈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만일 작곡가 선생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각색을 하셨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사례비로 그거를 인정을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것을 크레딧을 받으려고 하는 건 사실 자기 명예잖아요. 명예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작자들은 사실은 명예가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사실은 관례를 다 떠나서 사실은 이 공연 예술인 작업의 특성상 약간 넘으셨다. 약간 더 많은 걸 원하셨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접근까지 깼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 그러니까요.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이게 뭐, 물론 이제 서울시 뮤지컬단의 어떤 입장이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적금 깼다는 얘기 하나로 저는 오미영 작가님이 너무 막, 그러니까, 제가 막 미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괜히. 예.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극작과 각색의 문제가 재현 작가라는 말도 사실 전 처음 듣거든요. 네, 이런 말을, 도안을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오미영 작가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오미영 작가님은 난 그걸 동의할 수가 없다. 재현 그쵸. 작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제가 중간에 그 내용을 또 보니까 왜 그런 재현 작가라는 용어까지 쓰는지 이나호 작가님으로 표시가 된 대본을 배우와 스태프들한테 오미영 작가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미 배포가 됐고 네. 그다음에 배포된 대본을 내가 창작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연락도 취하셨는데 대본을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거부를 또 하셨대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아우, 과정에서 아마 오미영 작가님이 상처를 너무 상처받았겠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각색본이 인아우작으로 배포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이제 들으셨어서 가지고 그분이 너무 힘드셔서 이제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까지 하셔서 일 처리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느끼셨던 이런 모멸감은 정말 처음이라고 하시는 그죠, 그런 글의 그죠. 내용을 보면서 정말 자존심의 문제다, 맞아요. 라는 생각. 음, 그동안 또 오명 작가님이 원로까지는 아니셔도 오래 작업을 음, 하셨잖아요. 오래된 음, 분이시잖아요. 경험이 많으시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어야겠죠. 잘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어쨌든 간에 하나는 공공기관이고 그 한쪽은 또 개인 작가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기관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터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요즘에 또 이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요 근래 또 고양시에서 했던 아몬드 사태도 있었고, 아, 네. 그것도 이제, 그거는 맞아요. 원조 작가, 소설가 선생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공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뭐, 이칠님도 그렇고, 주스님도 그렇지만, 뭐 하나 지원받으면 저작권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저희가. 근데 그렇죠. 이렇게 수업은 많은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
타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확인을 해보면 결국 원저작자가 자기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원저작자들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게 저작권법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재현 작가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사실 이건 꼼수예요. 예,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획적 꼼수인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거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합의인 것 같아요. 이거를 숨기려고 하면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빨리 모든 게 바뀌어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소문이 정말 금방금방 돌고 금방금방 모든 걸 체크할 수 있는 이 시대에서 합의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서로 친하고 뭐 이렇다 해서 강구하지 말고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뭐, 사실은 저희 컬처봄 그 이미지도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때.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리뷰나 보도용으로 이용되는 사진 이미지는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걸로 돈을 버는 내가 아니라 일종의 보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방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무튼, 우미영 작가님 힘내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이 잘하시게 글 또 작업 잘 하셔서 좋은 작품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우미영 작가님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댓글들을 또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뭐, 많은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제 그냥 숨겨지고 뭐 그냥 음, 속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요즘엔 이렇게 다 드러내서 또 SNS가 또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사나 이런 식으로 걸러지지도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오픈을 해서 다이렉트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동의를 받고 혹은 또 수정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적금 깨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가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오미영 작가님이니까 꽤 적금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죠. 수많은 작가님들은 지금 어디선가 가수말이 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말도 못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작권 관련해서 그 MTI에 관련된 소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음, MTI를 연구를 하면서 한국에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정리를 해서 어떤 것들을 도입하면 좋겠냐 뭐 이런 논문을 쓰다가 그 MTI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폈는데 거기서 그런 조직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자들을 보호하는 거,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아직도 예를 들어서 저도 뮤지컬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뭐 악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복사본을 계속 복사하고 복사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책이나 이런 거로 사실 내면 그걸 그냥 구매를 해서 보면 되잖아요. 악보 같은 것도. 근데 이제 논문을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서 출판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또 많대요. 음, 우리 악보는 대본으로 음, 안 만들 거야. 이런 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그거를 뭐 구매하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루트가 또 없다 보니까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뭐 너무나 많은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루트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게 작가님과 그 실질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의 계약 관계도 있겠지만 또 그 이후에 다음 단계에서 이 많은 자료들을 또 이용하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의 어떤 선진국이 되려면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을 올리는 큰 시장을 만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체계를 좀 제대로 잡는 거 그런 과정도 더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끊임없이 아까 뭐 렌트 얘기도 하셨는데
조나단 라슨 작곡가 작가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것도 이제 논쟁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맞아요. 뭐 네,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말할 수가 돌아가시고 난 없어서. 이후니까 이제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사례와 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법률적 전문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제 워낙 평가가 좋았던 작품인데 이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큰 논란에 휘말려서 관객분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잘 합의가 되셨으니까 문제 없이 잘 개막해서 다시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저희도 리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